저는 뭐 2001년부터 이제 와인 쪽에 계속 있었는데요. 지금 거의 와인 세대 1세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1.5세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2007년부터 지금 아직까지 백석예술대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 강의는 뭐 거의 2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요즘에는 제가 한 2년 차 되긴 했는데요. 제가 와인을 너무 좋아하니까 사실 와인이 저희 집에 떨어지는 날이 없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세봤어요. 진짜 도대체 내가 얼마나 먹는지. 했더니 코르크가 한 450개가 나오더라고요. 집에 있는 코르크가.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와인 심사를 하러 가게 되면 이제 하루에 50개씩 일주일 동안 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0개 정도를 이제 테이스팅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와인은 우리나라 음료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와인 생산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네,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래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와인 생산 비중은 한 3에서 5%. 근데 지금은 2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와인은 거의 수입 음료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워낙 다양한 음료들이 많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맨 처음에 2009년도에 제가 이 강의를 맨 처음 받아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양궁영 교수님하고 주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그 주제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워낙들 많이 받으시고 워낙 좋은 자리를 많이 가시잖아요. 그리고 와인을 나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 때문에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자칫 삐끗 잘못하면 괜히 또 빈정상에서 틀어지는 경우도 사실 진짜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런 스트레스를 좀 낮춰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보자 해서 이제 저희 주제가 정해졌는데, 뭐 와인을 평소에 드실까요? 드시나요? 네, 어떤 와인 드실까요? 네. 레드 와인. 혹시 선호하시는 나라가 있으세요? 나라. 네. 선호하시는 나라. 그냥 주는 대로. 네, 저도 주는 대로. 네. 또 혹시 와인 드시는, 네. 코리아 와인, 메이드 바이 장수. 장수, 막걸리. 역시 아시는 분은 다르다. 아시는 분은, 저희 오늘 스킵하고 제가 그 와인을 두 명 준비하긴 했는데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과실주, 즉 열매로 담근 거는 다 저희가 와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막걸리도 와인 맞습니다. 저희는 막걸리라고 하지만 영어로 좀 바꾸면 라이스 와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복분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라즈베리 와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와인하고 이 와인하고 어떻게 다른지 오늘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와인 구매하러 가신 분, 구매 직접 하셔서 드실까요? 선생님, 어떻게 보고 고르세요? 추천. 이 추천이 문제입니다. 네, 추천해서 사기도 하시고요. 또 껄쭉한 거. 네, 껄쭉한 거에 대한 기준이 뭘까요? 짙은 거. 짙은. 네. 네. 짙은 게 좀 네. 그러면 짙은 걸로 달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또 직접 구매해서 드실게요. 어떻게? 주로 짙은 거 아니면 뜰뜰한 거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네. 그럼 또 다른 것도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네, 화이트 와인. 화이트 와인 고르실 때는 어떻게 고르세요? 달달한 거. 네, 달달한 거. 네. 그리고 또 다른 사장님, 다른 대표님들은 제가 2년 전에 사실 코로나라는 별개 때 제가 와인을 너무 많이 사서 먹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제가 이제 뭐 정년 퇴직하려면 사실 한참 남았긴 하는데 요즘에 뭐 워낙 100세 시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언제 학교에서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왜냐면 학령인구가 자꾸 줄어서 저희 학교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 예전에는 방학 때는 그냥 정말 자유의 시간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저희 방학 때 되면은 홍보 나가야 돼요. 고등학생들 모집하러. 근데 고등학교 선생님보다 더 위에 있는 갑에 계신 선생님이 있습니다. 중학교 선생님. 요즘에는 중학교 선생님이 더 위에 계시고요. 그 밑에 고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저희 제일 밑에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 남편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샵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저희 지금 가족 명의로 제가 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 남편이 매일 하는 말이 먹어도 조지는 집이라고. 네,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않습니까? 이제 예전에는 제가 뭐 소비자가로 사다 보니까 한 병 살 거 지금은 이제 공급가로 받다 보니까 2병, 3병 비싼 것도 막 먹고 저희 남편 저희는 그래서 김치찌개 내지는 김치 볶음밥과 샴페인을 먹는 집이거든요. 이렇게 먹어도 돼? 이러시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뭐 어차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매장에 이제 고객님들이 오시게 되면 사실 저희 고객님들은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와인샵 매니저 내지는 뭐 와인샵을 판매하는 사람 이렇게만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한 번은 어떤 고객이 오셔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스타일 추천드릴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당신은 드라이한 걸 좋아하시대요. 그리고 끝에 단맛이 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역시 여기 계신 사장님들 수준 대단하십니다. 자, 웃으시는 이유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먼저 드라이하다라고 하는 거는 당도가 없을 때 저희가 드라이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드라이한 거 좋아하는 단맛이 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랑 똑같냐면 카페에 가셔가지고 저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와인 산업은 계속 성장을 하고 단 한 번도 꺾인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코로나 때는 1년에 연간 매출 1,000억 하던 회사가 2,000억, 3,000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인의 그 의미를 모르신다는 게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저랑 친한 고객님들 내지는 저희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네는 드라이어라는 뜻이 뭔 것 같아? 내지는 드라이는 언제 쓰는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이제 학생들 표현은 힙하다 할 때, 좀 있어 보이고 싶을 때, 그런 단어, 그럴 때 드라이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적어도 와인을 표현하실 때 좀 사용하셔야 되는 기본적인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용어를 쓰면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게 단단하게 내 표현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와인을 선택하실 때 사실 프랑스 와인은 불어로 써 있고요. 이탈리아 와인은 이태리어로 써 있고 그리고 미국 와인은 영어로 써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다 읽을 수는 있지만 이 정말 세세한 용어들을 다 아셔야지만 완벽하게 번역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즐기는 사람인데 굳이 그걸 아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고 하다못해 병의 모형만 봐도 뜰뜰한 건지 찐한 건지 그거를 구분하실 수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시간 반 정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 있는 사진을 워낙 제가 오래전에 찍은 거라 이제는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지금 온갖 교수 신문에도 지금 저 사진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뭐 온갖 뭐 다른 제 프로필 사진에 올라가 있긴 한데 제가 이거보다는 지금 뭐 제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 도서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와인과 소믈리에로는 사실 쓴 지가 오래되기도 했고 저 책을 쓰기 위해서 제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녔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책에 있는 사진들은 제가 다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저거는 공부하는 책이고 두 번째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와인과 음식이라고. 와인은 알코올 음료이기 때문에요. 와인만 드시면 어떻게 되세요? 꽐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 라이스 와인 드시는 우리 사장님 뭐랑 같이 드세요? 그럼 완벽 구하겠어요. 네, 완벽 구하. 음식을 아시는 분들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와인과 음식을 곁들이셔야 되는데 그 와인과 음식을 어떻게 매칭을 하면 좋을지를 쓴 책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저희 졸업생들하고 같이 지금 콜라보로 일을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그게 뭐냐면 와인과 음식 그 책을 다 보시려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어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에 지금 거의 데이터베이스는 한 80% 정도까지 왔고요. 한 여름방학 지나고 나면은 다음 기수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플은 쉽게 어디든 가셔서 두부김치도 와인과 어울리거든요. 근데 어떤 와인을 먹으면 좋을까? 그리고 삼겹살은 고기지만 사실은 화이트와 잘 어울리거든요. 그럼 그게 왜 어울릴까? 이제 그런 것들 좀 쉽게 보실 수 있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인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을 좀 많이 제공을 드리려고 하니 앞으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특별한 날에 와인을 따는 게 아니라 와인을 따는 날이 특별한 날이다라고 하는 멘트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영화 사이드웨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온 굉장히 중요한 대사입니다. 아까 선물 받은
받은 와인을 주로 드신다고 하셨던 사장님 계셨는 것 같은데 선물도 많이 받으시죠? 네. 선물 받은 와인들 바로 드시나요? 아니면 애껴 두시나요? 아, 안 좋아하시는군요. 안 좋아하시는군요. 네. 우리 사장님은? 딴 사람, 왜 딴 분 주세요? 와인을 너무 비행기에서 많이 먹고 네. 머리가 너무 아픈 적이 있어요. 아. 와인이 무서워서 그래요. 아, 그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아, 기아뿐만이 아닙니다. 땅에서 먹어도 머리 깨져요. 네, 땅에서 드시면 머리 깨집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이산화황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인데요. 그 이산화황이 유독 많이 들어가 있는 와인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주로 호주, 그리고 칠레, 이런 것들. 그리고 걔네들 이산화황은 병목에 올려 있어요. 그래서 오픈을 하면 바로 이산화황 가스가 분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첫 잔도 아까우니까 다 따라 드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첫 잔을 버리라기보다 좀 오픈해서 살짝 기다려줘야 됩니다. 자, 와인은 시간을 먹는 음료인데 우리나라는 일단 시간이 안 돼요. 왜? 원샷, 투샷, 쓰리샷. 그리고 우리 한동안은 119 운동했던 거 알고 계세요? 119 운동? 119 운동이 뭐냐? 1차에 한 가지 술을 끝내고 몇 시 전에 귀가? 9시 전에 귀가. 근데 안 됩니다. 제가 박사를 2009년도에 했는데 저 박사 논문 제가 썼거든요. 그리고 심사 저희 교수님이 해주셨지만 저는 2차에 집에 갔습니다. 근데 저희 교수님은 7차까지 가셨더라고요. 논문은 제가 썼는데. 그 우리나라는 이게 1차, 2차, 3차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빨리 원샷 해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화가 좀 안 맞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드렸던 말씀이 외국의 음료다. 그래서 외국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제가 프랑스 가면 출장 갔을 때 제일 돌아버리는 게 뭐냐면 저녁 7시에 밥 먹으러 가요. 몇 시면 1차 저희 끝나죠? 빨리 끝나면 8시 반. 좀 길게 갔다 오면 9시. 프랑스 애들은 2차도 없지만 걔네들 12시까지 밥 먹습니다. 와인을 한 4종류를 천천히 즐기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와인이 어떻게 이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 나의 기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떠시죠? 아는, 자자, 먹자 3마디면 끝나는 게 또 경상도 사람인데 네, 우리는 거의 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에 이제 조금 변화하고 있는 게 이제 현재 이제 와인 트렌드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요거를 또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선물을 받으시는 와인들을 되게 좋은 거 물론 좋은 거를 주셨겠지만 이거를 또 안 드시고 애껴주세요. 애끼면 어떻게 되죠? 네, 똥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중세시대 때는 와인을 만들 때 이 와인은 시간을 먹는 음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통 10년 정도 지나야 이 와인이 갖고 있는 퍼포먼스가 다 올라오는데 지금은 10년 못 기다려요. 얘도 빨리빨리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년 거를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저희가 먹는 중저가의 와인들은 거의 대부분 다 빨리빨리 소비가 되는 이지 투 드링크의 와인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껴두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즐기시면 되고 뭐 와인 땄는데 이 와인 별로다. 그럼 안 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와인을 선택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와인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와인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 와인은 그럼 왜 마실까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요 사진을 빼고 네, 요 3개의 사진이 똑같은 장소입니다. 네, 저희 집 식탁이죠. 그래서 왼쪽은 돈가스에 먹고 있고 오른쪽은 연어에 그때 마트 갔다가 뭐 사라다빵을 또 저희 집사람이 좋아해가지고 사라다빵이랑 먹고 있고요. 오른쪽의 사진은 카레랑 먹고 있습니다. 네, 집사람, 집에 있는 사람, 집사람. 네. 네, 와이프만 집사람이 아니라 남자도 지금 있으니까 집사람. 자, 그래서 네, 와인은 언제 어디서든지 무조건 즐기실 수 있어요. 저희가 뭐 술을 생각하면은 맥주, 소주 생각하듯이 네, 와인도 마찬가지로 언제 어디서든지 즐기실 수 있는 게 바로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자 고기가 있고 화이트 와인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1 더하기 1은 2 이런 고정관념처럼 자 우리가 소고기에는 무슨 와인 드시죠? 레드 와인. 그리고 생선에는 화이트 와인. 이거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근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물론 기본이고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파를 오늘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언제 어디서든지 즐기실 수 있는 게 바로 와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와인을 무엇으로 만드나요? 자, 드디어 라이스 와인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와인은 바로 열매로 만든 것들은 다 와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 좀 나이 있는 분들의 유행어 중에 하나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와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 고3 애들이 고1들 보면서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라떼는 말이야 얘기를 하실 때 짧은 때는 10년, 길 때는 20년인데요. 와인은 보통 라떼 얘기하면 좀 짧으면 1억 5천만 년 전, 좀 길면 4억만 년 전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때의 땅이 뭐였는지 그리고 그때의 토양이 원래는 뭐였는지에 따라서 와인의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와인의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사이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원래 이제 애플 시드르라고 해서 이제 프랑스 가시면 시드르주 많이 드실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충주에서 레돔이라고 하는 와이너리에서 사과주, 시드르주를 지금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드르주는 인터넷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전통주를 개발하기 위해서 내지는 더 좀 약간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통주는 다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레돔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거는 사과로 만들었고 걔는 와인이라고 하는데 재밌는 거는 프랑스 사람이 만들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데 자 사과로 만들었을 때 자 바로 뭐 우리가 와인이라고 하는 게 제일 처음에 발견이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발전이 되면서 포도로 만든 아이가 가장 당도도 높고 당도가 알코올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당도가 10이면 알코올도수 5가 나옵니다. 당도 20이면 몇이 나올까요? 10이 나오죠. 그래서 더운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들이 알코올이 높아요. 그리고 진해요. 그리고 뜰뜨름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와인을 만들 때 레드 와인은 껍질과 함께 만들거든요. 근데 그 껍질에 탄닌하고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운 지역에서 생산된 애들은 껍질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와인을 구매를 하실 때 내가 이 와인이 어느 나라 뭐 어디서 생산이 됐는지 와이너리 이름이 뭔지 포도 품종이 뭔지 전혀 모르실 때는 국가 이름이 다 써 있어요. 그래서 국가 이름을 확인을 하시고 미국 거네, 미국 중에서도 좀 남부네 내지는 북부네 그것만 확인을 하셔도 와인의 스타일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레드 와인은 더운 지역에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이트 와인은 주로 추운 지역에서 생산된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춥다 보면은 저희가 수확을 제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익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당도가 올라와야지만 저희가 알코올로 바꿔서 와인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무에 매달려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특징이 뭐냐? 일단 향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산도가 엄청 높아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독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독일에서 생산된 화이트 와인들은 산도도 굉장히 높고 당도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향도 정말 좋고 자, 반면에 더운 지역에서는 화이트 안 만들까요? 더운 지역에서도 화이트 만듭니다. 만드는데 대신에 맹탕맹탕 하는 거죠. 약간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고 약간 밍밍하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와인을 보실 때는 그렇게 국가를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수월하게 좀 와인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와인은 이제 가지하고 열매로 구분이 되면서 이 열매 안에 껍질하고 과육하고 그 다음에 씨앗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가장 사용하지 않는 부위는 바로 씨앗입니다. 왜냐면 씨앗에는 떨떠름하고 그 약간 쓴맛의 성질이 있어서 와인을 양조를 할 때 씨앗이 들어가면 와인 맛이 별로가 돼요. 대신에 가지는 저희가 씁니다. 자, 가지를 많이 넣고 양조를 하게 되면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것처럼 약간 뜰뜨름한 그런 맛들이 좀 많이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와인을 양조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다 백라벨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기재가 되어 있거나 만약에 와인을 판매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와인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아까 우리 대표님이 추천해주는 걸로 산다고 하셨는데 저도 와인집을 하지만
저도 다른 데 가서 와인 많이 사거든요. 근데 제가 사지 않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저는 백화점에서는 잘 안 사요. 백화점에서 왜 안 사는지 아세요? 백화점은요, 일단 영업사원들이 번호표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고객님이 딱 들어왔는데 영업사원들 한꺼번에 10명이 달려들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쵸? 그럼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출근을 하면 순번을 정해요. 그래서 A회사 1번, B회사 2번, C회사 3번 이렇게 정합니다. 고객이 들어가요. 그럼 맨 첫 번째인 A회사가 와요. 그러면 A회사의 제품을 엄청 밀겠죠. 난 딴 거 사고 싶어. 그래서 만약에 제가 B회사 거를 하잖아요. 그럼 결제를 어떻게 할까요? A회사가 안 해줘요. 저를 응대를 하지만 B회사가 와서 결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백화점은 물론 고객님들이 워낙 많은 게 다양하게 많이 지나시기 때문에 사실은 재고 관리가 그렇게 썩 나이스하진 않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좀 이상한 와인들을 만나는 경우들도 사실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와인 전문점에 가셔서 구매를 하시는 데가 더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와인들은 이렇게 이런 설명들을 해주는 곳이 훨씬 더 좋은 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와인을 구매하러 왔다고 해서 추천을 해달라고 했을 때 거기 판매하시는 분들이 어떤 음식이랑 드실 거세요? 내지는 용도. 그리고 그분이 와인을 드시는 분인지 안 드시는 분인지 그거를 물어보는 매장이면 여러분들이 그냥 믿고 구매를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도는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자, 와인을 만들 때 저희가 재배를 하고 그 다음에 압착을 하고 침용이라고 하는 과정은 껍질하고 과육을 같이 두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발효를 시켜서 숙성을 하고 병입을 하는데요. 자, 와인에도 방부제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그 방부제가 뭐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산화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걔가 무수 아황산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발암물질이에요. 그리고 두통을 유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저급에 해당하는 와인을 많이 드시게 되면 이산화황을 더 많이 넣는 경우들이 많아서 두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혹시 와인 드시고 숙취로 고생하시는 분 안 계세요? 숙취? 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한 이틀. 네, 맞아요. 와인은요, 진짜 많이 드시면 누워있지도 못하고, 서있지도 못하고, 잠도 안 오고,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와인은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라이스 와인과 공통점. 발효주입니다. 발효주는 드시잖아요? 바로 혈액으로 흡수가 돼요. 혈액으로 쭉쭉쭉 다 흡수가 돼요. 그래서 제 머리 밑에까지 갈 때까지 제가 취할지 몰라요. 근데 밑에까지 이제 한 바퀴 가서 돌면은 취기가 이제 엄청나게 올라오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취기가 내 혈액을 다 한 바퀴를 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취기가 오래가고 그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와인은 천천히 드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드시는 음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맨 처음에는 무슨 남자가 그래도 가오가 있지 뭐 이러면서 지금 와인잔 보시면 와인잔이 볼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와인잔에다가 찰랑찰랑하게 꽉 눌러 밟아가지고 채워서 원샷! 이러면 자기 내일 회사 못 가. 뭐 남자가 가오가 있지. 한 3번 못 갔어요. 진짜 정말 회사. 그래서 와인은 지금 볼이 큰 이유도 와인은 시간에 먹는 음료고요. 두 번째는 향을 즐기는 음료입니다. 그래서 와인을 따르실 때는 3분의 1 정도만 따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와인을 받으시면은 살짝 흔들고 그 다음에 거의 외국 애들은 코가 글라스에 빠질 때까지 코를 넣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굉장히 심도 있게 맡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좀 부끄러워하세요, 그거를. 왜냐면 되게 예의 없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향을 맡으시고 음미를 하시면서 즐기시면 돼요. 원샷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첨잔 될까요? 첨잔? 자, 우리나라는 첨잔하면 제사 모실 때만 첨잔을 하죠. 그리고 잔이 비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와인 같은 경우는 첨잔이 예의입니다. 그리고 와인 잔이 비어있으면 그 상대에게 굉장히 신뢰를 끼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와인은 천천히 즐기면서 향을 음미를 하시면서 3분의 1 정도만 따라서 드셔주시는 게 가장 와인을 즐겁게 즐기시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포도 재배라고 되어 있는데요. 포도 품종, 우리 사장님도 알고 계시는 포도 품종 있으실까요? 까베르네 소비뇽은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놈의 소비뇽, 까베르네 소비뇽.
뭐 피노 누아, 그리고 뭐 샤르도네, 예, 샤인머스켓은 식용 포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식용 포도가 아닌 양조용 포도거든요. 저희가 와인을 생산할 때 양조용 포도의 개수가 거의 한 1000종이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나주 하면 뭐가 유명하죠? 배 유명하죠. 청량 하면 고추 유명하고, 성주 하면은 참외 유명하고요. 영주 하면 사과 유명하고요. 상주 하면 곶감 유명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포도 품종들이 좋아하는 토양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포도 품종들이 자기가 잘 기를 내린 그런 토착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공부를 조금 하셔야 돼요. 그렇지는 않더라도 까베르네 소비뇽을 다 알고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까베르네 소비뇽은 가장 잡초 같은 애거든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모든 지역에서 다 재배가 되는 게 바로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디 가셔서 진짜 와인도 잘 모르겠고 좀 그렇다 그러면 까베르네 소비뇽을 선택하시면 그냥 무난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 대신에 까베르네 소비뇽이 레드 와인이기 때문에 자, 음식하고 매칭하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여기 테루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테루아는 원래는 불어로 테루아거든요. 근데 이 테루아가 얘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너무 함축적으로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이 테루아를 다른 언어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테루아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포도가 자랄 수 있는 모든 자연 조건을 저희가 테루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가 자라는 자연 조건이기 때문에 일조량, 강수량, 그 다음 포도원의 방향, 고도 이런 거는 사람이 정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포도의 상태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지역을 보시면 즉 더운 지역인지 추운 지역인지 이것만 확인하시면 대충 스타일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도 바로 테루아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토양의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자갈 토양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갈 토양. 자갈 토양은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배수가 엄청 잘 돼요. 그 물이 쭉쭉 빠져요. 근데 사실 포도는 물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포도는 물이 너무 많이 있는 지역에서는 뿌리가 썩어버리기 때문에 잘 재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가 제일 좋아하는 토양은 자갈 토양입니다. 그리고 자갈은 일단 날씨가 굉장히 뜨거워지다 보면은 돌이 뜨거워지죠. 해가 떨어졌다고 해서 금방 식어버리나요? 안 식죠. 계속 열기가 가기 때문에 포도가 그 열기를 버텨줘야 됩니다. 이거를 아주 잘 버티는 애가 누구냐면 바로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화이트 품종 중에서는 샤르도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쿵짝처럼 레드는 까베르네 소비뇽, 화이트는 샤르도네. 자, 이렇게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까 고기에는 레드와인, 생선에는 화이트와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리 고기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돼지고기도 있고요, 소고기도 있고요, 닭고기도 있고요, 양고기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양고기 혹시 좋아하세요? 네. 혹시 양고기 못 드시는 분? 양꼬치 싫어하시는 분? 네. 우리 대표님 왜 싫어하세요? 맞아요.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굳이 뭐 양까지. 네. 우리 또 누가 냄새가 나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양이 먹고 자라는 토양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와인들 중에도 이렇게 독특한 토양에서 자란 애들은 와인에서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오리고기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와인하고 음식을 매칭하실 때는 가장 편하신 방법이 요리가 다 된 다음에 색깔과 와인의 색을 맞추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기는 소고기는 익기 전에 다 붉은색이죠.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소고기는 익고 나면 갈색이 되고요. 거의 검은색에 가깝게 되고요. 돼지고기는 흰색에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소고기는 레드 와인하고 잘 어울리는 거고 화이트 와인은 돼지고기하고 잘 어울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닭고기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닭고기 익기 전에는 핑크색이지만 익고 나면 하얀색이 되죠.
근데 우리 사장님은 닭볶음탕, 우리 사장님은 삼계탕. 자,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삼계탕은 흰색이랑 드시면 돼요. 그리고 닭볶음탕은 약간 단맛이 나는 레드와인하고 드시면 되는 겁니다. 자, 생선도 가볼까요? 생선에도 광어의 우럭회는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화이트하고 드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참치, 그 다음에 연어, 이런 애들은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기를 잡아주는 게 누구냐면 바로 타닌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타닌이 포도 껍질에 제일 많이 들어있고요. 포도 껍질과 함께 양조하는 게 레드와인이기 때문에 레드와인하고 참치하고 아주 잘 어울립니다. 자, 그러면 연어는요? 연어는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인가요? 흰색인가요? 네, 핑크색이죠. 네, 핑크색입니다. 자, 그럼 연어는 뭐랑 먹을까요? 섞어요. 자, 일단 다 섞어. 우리나라 분들은 일단 소매 다 섞어. 그냥 섞어야 돼. 섞어야지 이게 결론이 나시는 것 같아요. 로제 와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로제 와인. 로제. 예, 바로 로제 와인하고 같이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럼 로제 와인은 어떻게 만들까요? 레드 와인처럼 만드는데 색깔만 딱 빼고 바로 껍질 건져내버려요. 그래서 얘는 색깔만 뽑아낸 게 바로 로제 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화이트도 아니에요. 레드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로제는 밥도 아닌 것이 밥 같은 걸 먹고 뭔가가 배부를 때 드시면 딱 좋아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샌드위치라든지 뭐 김밥이라든지 햄버거라든지. 그래서 피크닉 가실 때 사실은 로제 와인이 제일 맛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도 한강 같은 데 가가지고 창피하게 맥주, 소주가 이런 거 먹지 말고 우아하게 와인잔 가라고, 와인 마시라고, 로제 들고 가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로제는 야외에서 드셨을 때 훨씬 더 그런 맛이, 풍미가 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때로와에 따라서 포도 품종의 맛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와인의 스타일도 달라집니다. 특히 요즘에 동유럽 와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대표적인 게 루마니아, 그 다음에 몰도바, 그 다음에 조지아, 그 다음에 불가리아, 이런 데에서 와인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토양 자체의 향신료 향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와인들은 양갈비 내지는 양고기랑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양꼬치는 원래 어느 나라 음식이죠? 양꼬치? 네, 중국이죠. 양꼬치가 원래 찡따오지, 그죠? 근데 찡따오 대신에 중국 와인하고 또 같이 드시면 또 그렇게 맛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토양에서 오는 그 특징입니다. 예, 네, 계속 먹는 얘기만 말씀드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와인은 술이기 때문에, 알코올 음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하고 같이 드셔야 돼요. 가끔 와인이 좋아서 와인만 드신다 이러시는데 그러면 결국은 꽐라됩니다. 그래서 못 일어나세요. 그리고 이게 내 맛인지 네 맛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와인은 음식하고 꼭 같이 드시라, 제가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저께 저 양꼬치 먹었는데, 우리나라 가면 정말 저는 식당 갔을 때 화가 나는 게, 뭐 술을 좀 먹고 싶은데 다 보면은 소주, 맥주. 그리고 소주는 요즘에 그나마 뭐 새로가 나오긴 했지만 참이슬 아니면 처음처럼. 그리고 뭐 맥주도 뭐 카스 아니면 요즘에 그나마 뭐 켈리가 나오긴 했지만 카스 아니면 테라. 왜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젊은 친구들은 와인들을 많이 가져가서 콜키지라고 하는 거를 냅니다. 콜키지 들어보셨죠? 콜키지는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직접 내가 마실 술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서비스 차지를 내는 게 바로 콜키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그렇게 하면 내 음식점 술 못 팔아가고 망할까봐 절대 안 된다고 이러시는데, 사실은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에 혹시 콜키지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정말 와인과 음식을 맛있게 즐기고 싶으실 때에는 오히려 그렇게 드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테루아랑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와인이 저희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바로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꼬달리라고 하는 화장품, 네, 알고 계시죠? 저는 이미 꼬달리를 우리나라에 상륙하기 전에 제가 프랑스에 와인 공부하러 갔을 때 꼬달리를 갔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그때 사실 몰랐었어요. 너무 애기 때여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꼬달리의 소유주가 와이너리를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와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다 그런 와인에 갖고 있는 좋은 성분, 가장 대표적인 게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성분이죠.
있죠. 그래서 이 폴리페놀 성분은 노화 방지, 그 다음에 미백 효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와인 남으면 어떻게 하세요? 버리세요? 네. 고기 재우세요? 네. 또 어떻게 하세요? 뭐 일단 남을 리가 없나요? 남을 리가 없죠. 예, 그렇죠. 만약에 만약에 화이트 와인이 남았다고 하시면 거기에 사과하고 레몬, 뭐 저희 쉽게 구하실 수 있잖아요. 사과하고 레몬 좀 채 썰어서 넣으시고 오렌지 주스 한 400ml 정도 부으신 다음에 설탕 내가 원하는 만큼, 나 달게 먹고 싶다 그럼 좀 많이, 좀 덜 달게 먹고 싶다 그럼 조금이라고 하면은 한 밥숟가락으로 한 2개 정도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 3-4일 정도 숙성을 시키면 얘가 바로 샹그리아. 자, 그래서 샹그리아는 원래 레드로 많이 담그시거든요. 왜냐면 샹그리아의 원조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와인 생산량이 엄청 많은데 얘네가 와인을 잘 못 만들어요. 그래서 맛있는 와인이 없다 보니까 와인은 많고 버릴 수는 없고 하는 샹그리아를 만든 거죠. 그래서 레드로 보통 만드는데 레드 샹그리아는 색깔이 안 예뻐요. 그리고 너무 텁텁해요. 시원하게 먹었을 때 맛이 없어요. 그래서 화이트로 만드시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레드 와인이 남았을 때에는 물론 우리 대표님처럼 고기를 재우셔도 되지만 화장솜, 라겐락 같은 통에다가 화장솜 깔아놓으시고요. 와인 부으세요. 그 냉장고에 하루 정도 넣어서 차갑게 한 다음에 팩으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얼굴에 기미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참고로 제가 뭐 또 이러면 자랑이 될 수 있지만 제가 화장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선크림은 1년 360일 집에 있을 때도 바르지만 제가 사실 화장할 줄을 몰라갖고 화장을 안 해버릇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예전에는 진짜 화장하는 모습 한 번만 보고 싶다고 다음 생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피부가 좋아야 일단은 기본 베이스를 깔고 간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인 남은 걸로 팩 하시면 일단 피부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물을 많이 드시면 되는 거죠. 이제 물은 또 이제 별도의 얘기니까. 자, 그래서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성분이 바로 와인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각질 제거나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간단한 내용들이라서 뭐 요거는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와인을 어떻게 마실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레드 와인을 드시는 거는 이제 보통 저희가 뭐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노화를 방지를 하고 싶거나 뭐 이러실 때 이제 레드 와인을 드시는 거고요. 왜냐면 레드 와인에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드시면 되고, 화이트 와인에는 산 성분이 많아요. 산. 그래서 이 산이 유기산, 무기산, 알칼리산. 자,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약간 좀 비타민 C를 대충 좀 대신해서 섭취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와인 심사를 가면 하루에 50개 테이스팅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레드 와인을 테이스팅할 때는 이빨이 까매갖고 와요. 왜냐면 레드 와인에 갖고 있는 타닌이 시야에 착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에도 타닌이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이빨이 까만 이유가 차를 많이 마셔서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화이트 와인에는 무슨 성분이 많이 들어가요? 산 성분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화이트 와인 50개 테이스팅한 날은 그 다음날 못 먹어요. 너무 셔가지고. 이 어금니가 셔서 와인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심사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독일로 가게 되면 사탕이 있거든요. 지금 시린이 방지해주는 거. 그 어금니에다 물고 테이스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산도가 굉장히 높은 게 바로 화이트 와인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느끼한 거를 드실 때 레드 와인이 좋을까요? 화이트 와인이 좋을까요? 네, 화이트 와인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김치전, 파전 이런 거 드실 때에는 화이트 와인이 훨씬 더 맛있게 궁합으로 잘 어울리실 수 있고요. 그리고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지방질을 깨줄 때 레드 와인이 조금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이제 아무래도 소고기 같은 스테이크를 드실 때 훨씬 더 잘 어울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다. 그럴 때 선택하시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스파클링. 우리 사장 뭐 말씀을 드려보셨어요? 맥주? 맥주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르겠다 하실 때에는 스파클링 와인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파클링은 이 기포가 자체적으로 발생된 기포이기 때문에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포로 인해서 사실 샴페인 하우스 같은 데를 제일 많이 가면은 일본에도 일본 와규 파는 데 가잖아요. 그럼 주류의 제일 많은 리스트를 차지하고 있는 게 샴페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와사비 조금 바르고 소금 조금 찍어가지고 그렇게 샴페인이랑 같이 이렇게 판매를 하는 샴페인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샴페인을 선택하시면 얘도 실패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해당하는 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뭐 레드, 화이트, 로제 이제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식사 용도에 대한 분류는 뭐 식전주, 식중주, 식후주가 있는데 가장 곤욕스러워하시는 게 비즈니스 미팅에 가서 도대체 얼마짜리 와인을 시켜야 될까? 자, 이거를 고민을 하시거든요. 얼마짜리 와인을 시키면 제일 좋으실까요? 네? 네, 객단가에 맞게 시키시면 돼요. 음식값에 맞게. 그래서 5만원짜리 코스 드시면 5만원짜리 와인, 7만원짜리 코스 드시면 7만원짜리 와인, 10만원짜리 코스 드시면 10만원짜리 와인. 그게 가장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스 요리가 원래 우리의 전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식전주, 식중주, 식후주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럼 밥 한 끼 먹는데 와인 몇 병 먹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럴 때에는 코스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코스와 어울리는 와인을 선택하시면 돼요. 만약에 중식 코스 드시는데 류산슬 드신다. 그럼 류산슬과 제일 잘 어울리는 와인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뭐 일식에서는 뭐 흰살 생선이다. 그거랑 제일 잘 어울리는 걸 드시고 고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2 요구에 대한 거는요. 아까 제가 스파클링 와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기포가 없는 와인들을 저희가 스틸 와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 같은 경우는 기포가 있으면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포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한번 제가 이 병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밑에 와인에는 펀트라고 해서 뭉툭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펀트가 깊으면 비싼 와인이다. 펀트가 두꺼우면 좋은 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뒤에 있는 사진을 먼저 하나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이 사진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실까요? 네, 모양이 달라요. 자, 왼쪽에 있는 애는 어깨가 없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애는 어깨가 있습니다. 자, 어깨가 없는 와인들은 보통 타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은 타닌이 굉장히 많아요. 타닌이 많다는 얘기는 타닌에 의해서 침전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침전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밑에 있는 펀트라고 하는 부분도 깊게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와인을 고르실 때 어깨가 없는 병들은 좀 덜 뚫겠다, 좀 부드럽겠다, 좀 가볍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깨가 있는 애들은 타닌이 조금 세겠다. 근데 빈티지가 최근 빈티지예요. 그러면 혀가 좀 쪼그라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타닌이 굉장히 세면 혀가 쪼그라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스파클링 와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지금 이렇게 생긴 게 와인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이게 와인이에요. 스틸 와인인데 여기에다가 효모하고 당분을 섞은 물을 채워 넣습니다.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요. 그러면 효모가 열심히 당분을 먹어서 가스를 분출을 하면서 여기에서 발효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가스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안에 기압으로 녹아드는 게 바로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압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기압이 한 1기압 정도 되거든요. 0.5에서 1기압 정도 되는데 이 스파클링 와인은 6기압이에요. 그래서 스파클링 와인을 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철사로 되어 있는 머즐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거든요. 그게 코르크가 튀어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잡아주는 역할이고요. 만약에 모임이 있으셔서 와인을 들고 나가셨어요. 근데 내가 스파클링을 준비를 했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고 나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캡슐 벗기는 순간 머즐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걔를 꼭 좀 잡아주셔야 되고 머즐 올라가면 이 전트 깨져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스파클링 와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얘는 뭐 어떤 게 다른 것 같으세요? 앞에 거 좀 전에 보여드렸던 레드 와인은 쉐입이 달랐어요. 얘는 병 목기, 뚜껑, 레이블. 예. 예. 병 색깔이 다르죠. 네. 자, 왼쪽은 초록색 병, 오른쪽은 갈색 병. 자, 이 얘기는 사실 이거는 100%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제가 와인을 뭐 워낙 많이 보고, 워낙 많이 먹고, 워낙 많이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85%는 나더라고요. 자, 와인을 선택하셨을 때 초록색이 보이는 화이트 와인은 산도가 높습니다. 산도가 높다는 거는 테이스팅 하셨을 때 여기에 침이 고일 정도로 산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갈색병 정도로 보이는 거는 약간 열대과일의 느낌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대과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 바나나, 그 다음에 파인애플, 망고, 그 다음에 프레시 버터, 그 다음에 뭐 약간 노란 걸 연상하실 수 있는 오크,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이트 와인 고르실 때 진짜 뭔지 모르겠다. 나 오늘 생선회 먹을 건데 그럼 초록색. 그리고 나 오늘 치킨 먹을 건데 그럼 노란색. 이렇게 선택하시면 거의 실패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이트 와인 병 고르실 때는 약간 병 색깔, 그리고 레드 와인을 고르실 때는 병의 모양.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와인 이름 다 읽고 싶은데 이름 저걸 뭐라고 읽어야 될지 고민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네, 뒤집어 보시면 한글로 아주 친절하게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품은 한글 라벨이 없으면 유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백라벨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백라벨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와인을 이렇게 고르고 이제 페어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바로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제가 어떤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의 내용이 뭐였냐면 제 친구가 사이판에 있는 모 호텔에서 지금 총지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대표가 와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누가 가나 봐요. 근데 이제 같이 와인 만찬을 해야 되는데 페어링을 좀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래서 저한테 메뉴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예산이 얼마야?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결론은 뭐였냐면 누가 마셨는지, 누가 이거를 먹어봤는지 그런 와인을 선택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장동건하고 고소영이 결혼할 때 먹었던 파니엔테라고 하는 와인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근데 뭐 샤또 딸보는 히딩크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히딩크가 저희 그 월드컵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인터뷰할 때 뭐 하고 싶냐고 자기 지금 호텔방에서 샤또 딸보 한 잔 마시고 싶다.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 분들이 그렇게 딸보가 뭐야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 와인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서 진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추천은 해주겠지만 그래도 와인 메뉴와 음식에 대한 매칭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대표님들도 와인을 고르실 때 뭐 일단은 뭐 가격에 많이 좌우가 되기는 해요. 그리고 그거는 있어요. 스페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와인 가격이 1달러 이하인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한 18,000원, 2만원에 판매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와인을 사실 때도 적어도 2만원짜리 이상은 그래야 그래도 와인 맛을 좀 저희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10,000원짜리 이하로 내려가시면 일단 이산화황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좀 더운 지역 같은 경우는 와인이 되게 떨잖아요. 그러면 이 떫은 거를 중화시켜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걔가 누구냐면 비타민 C예요. 그래서 더운 나라에서는 와인 테이스팅을 해요. 와인메이커가 큰 대형 회사겠죠. 만들다가 좀 쉬었으면 좋겠네. 그러면 비타민 C 타요. 그리고 추운 지역에서는 타닌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타닌 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남아공을 갔다가 봤어요. 그 와인 디렉터가, 그 마케팅 디렉터가 자기네 와인 되게 잘 만든다고 공장을 쫙 보여주는데 저기 뭐 마대자루가 막 이만큼 쌓여있는 거예요. 저건 뭐야? 가서 딱 봤더니 거기 오크 파우더라고 엄청 크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크 파우더도 넣어요. 그래서 만약에 2만원짜리 밑에 가격인데 오크 향이 너무 많이 난다. 그럼 거의 오크 파우더 내지 오크 칩을 넣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와인이 어쩔 수 없이 수입품이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 나가셔서 소주 드시면 소주 한 병에 2만원이잖아요. 네, 3만
원이에요. 올랐네 혹시. 자, 그래서 그런 거랑 똑같이 걔네 나라에서도 좀 저렴한 것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뭐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되지만 그래도 2만 원짜리 좀 이상 되시는 걸 드셨을 때 좀 안전하게 좀 즐겁게 맛있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고객님 중에서 진한 거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자, 진하다는 게 저희가 무겁다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와인에 있어서 무겁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조건이 맞으면 와인이 무거워져요. 자, 와인이 무겁다고 하는 걸 저희가 바디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바디감은 액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을 저희가 다 바디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드셔도 무겁다고 하고요. 물을 드셔도 무겁다고 하고 차를 드셔도 무겁다고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비교는 물, 우유, 요거트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트보다는 우유가 가볍기 때문에 요거트를 먼저 드시고 우유를 드시면 우유 맛이 잘 안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와인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가 알코올 도수입니다. 그래서 와인을 보시면 알코올 도수가 나와 있는데 보통 14도가 넘어가면 다 무거워요. 그리고 13도짜리를 드시다가 14도로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13도가 좀 가벼웠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14도짜리를 드시다가 13도로 가면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와인은 0.5도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 낮은 것부터 높은 걸로 드시고요. 그 다음에 당도예요. 그래서 와인은 저희가 대부분 다 드라이하게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포도 껍질이 두껍고 굉장히 더운 지역에서 생산된 애들은 포도 자체의 당도가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알코올도 높고 잔당감이라고 해서 당분은 남았는데 효모가 얘를 알코올로 다 바꿔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약간 달콤한 느낌이 나는데 그러면은 좀 무겁다고 느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장 큰 기준으로는 더운 지역 건지 아닌지, 그 다음에 알코올 도수가 좀 높은지 낮은지, 그렇게 하면은 좀 진하고 무거운 것들을 고르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나온 와인입니다. 옛날에 영국은, 지금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영국 애들도 와인을 만들어요. 옛날에는 와인 못 만들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심지어 와인을 잘 만들어요. 근데 예전에는 와인이 없었는데 얘네들도 서양 애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식사 때 와인을 한 잔씩 먹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제일 좋아했던 와인이 어디냐면 프랑스 보르도라고 하는 지역의 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인을 열심히 수출을 해서 보내주면서 안 되겠다. 우리가 너네 와인 너무 좋아하니까 너네 공주랑 우리 왕자랑 결혼시키자.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300년, 400년 정도 관계가 유지가 됐는데 관계가 깨지면서 이혼을 하고 서로 갈라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영국 애들이 야 도저히 너네 보르도 애들 안 되겠다. 너네 와인 다 철수. 그리고 너네 땅도 우리 다시 줘. 이렇게 하면서 일어난 게 영국과 프랑스 간의 100년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영국 애들이 프랑스에서 와인을 못 가져오게 되니까 그나마 좀 가까운 것들을 찾은 데가 바로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었어요. 근데 원래 가던 백길보다 2배가 걸리는 백길이 되다 보니까 와인이 가면서 산화가 되는 거죠. 산화를 막기 위해서 주정, 즉 와인의 알코올 도수를 부어주는 겁니다. 이때 부어주는 게 누구냐면 바로 위스키 내지는 브랜디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포트 와인들이 요즘에 인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얘가 알코올 도수 20도예요. 그리고 달아요. 그리고 향을 맡으시면 브랜디 향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양주를 좋아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넘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와인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포트 와인을 드시면서 아 이거 와인 좀 괜찮네, 이거 내 스타일이 맞네, 이제 이렇게 이동해서 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밑에 보이시는 쉐리는 달지 않아요. 얘는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만드는 과정이 좀 달라서 그러는데요. 그래서 쉐리는 사실 우리나라 분들한테는 아직까지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와인 좀 진하고 내지는 캠핑 같은 거 가셔서 야외 가서 드실 때에는 포트 와인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탄생되는 와인의 종류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와인에서의 밸런스 같은 경우는 자, 화이트 와인은 산도와 당도와 알코올이 어느 정도 맞았을 때 밸런스가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와인을 테이스팅을 하셨어요. 그래서 입에서 신맛도 조금 느껴지고 알코올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당도는 별로 없는 것 같네? 그럼 아, 얘 와인 밸런스 되게 좋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와인을 안 배우신 분들이 밸런스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밸런스, 균형비가 되게 좋다라고 하고요. 레드 와인에서는 타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당도를 대체를 해서 타닌이
좀 강하게 오게 되면 탄이 조금 기울어지다 보니까 좀 밸런스가 깨졌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맞춰주면은 입안에서 어느 정도 균형감이 느껴지게 되십니다. 근데 만약에 와인이 묽다, 그러면 요 정삼각형이 조금 작아지게 되는 거고요. 와인이 좀 진하다, 그럼 정삼각형의 크기가 커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디감이 좋다, 바디감이 좋다는 얘기는 좀 묵직하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 드라이하다 이런 것들은 좀 당도가 없이 좀 식사랑 같이 즐기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산도가 높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는 크리스피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좀 많이 쓰거든요. 저희가 치킨에서도 크리스피 치킨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크리스피가 약간 산도가 입안에서 톡톡 튈 때 저희가 크리스피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아무도 모르겠는데 외국 바이어랑 식사 중이다. 그럴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는 너네 와인 정말 컴플렉시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좋아요. 이 컴플렉시티하다는 뜻이 복합적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너 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이 컴플렉시티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거기에서 다 모든 게 오케이가 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밸런스를 보고 와인을 좀 평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와인은 일단 제가 두 가지의 단어를 썼지만 사실 포도 품종을 좀 많이 알고 계셔야 와인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사진을 하나 다운을 받아놨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뭘까요? 잠깐만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저희 학생들하고 테이스팅 할 때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자, 이 두 사진에 공통점이 있기는 합니다. 자, 혹시 와인을 조금 즐기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도 품종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자, 이게 샤르도네라고 하는 포도 품종입니다. 근데 여기 옆에 샤르도네라고 하는 이름이 써 있을까요? 안 써 있을까요? 한번 잘 찬찬히 뜯어봐 주실까요? 써 있는 것 같으세요? 안 써 있는 것 같으세요? 비스무리한 단어도 보이지만 샤르도네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왼쪽에 있는 거는 프랑스 와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미국 와인이에요. 저희가 와인 샵에 가시면 9세계 국가 와인, 신세계 국가 와인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9세계 국가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고 BC 2, 3세기경부터 포도를 만들었던 데, 포도를 재배했던 데. 자, 그런데 신세계 국가들은 그 콜럼버스의 정복에 의해서 포도밭이 만들어진 데가 신세계 국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9세계 국가들은 자존심이 엄청 세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샤블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프랑스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샤블리는 100% 화이트 와인만 생산을 해요. 그리고 이 샤블리는 샤르도네로만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샤블리가 확인이 되시면 이건 그냥 샤르도네구나 라고 아시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샤블리라고 하는 지역이 1억 5천만 년 전에 여기가 쥬라기 시대였던 때에 만들어진 토양이에요. 자, 쥬라기 시대에 누가 있었죠? 공룡이 있었죠. 자, 공룡이 다 어디로 가지요? 예.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희 학생들은 하늘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공룡은 화석이 돼서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묻혀져 있는 토양에서 포도를 재배를 했기 때문에 저 샤블리라고 하는 저 와인은 석화굴하고 제일 잘 어울려요.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샤블리에는 굴, 굴에는 샤블리, 샤블리는 굴, 굴에는 샤블리. 이게 무슨 공식처럼 마트나 백화점에서도 엄청 프로모션을 많이 하는 매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요 단어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와인은 포도 품종을 조금 즐겨서 보시게 되면 좀 와인을 더 풍부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와인 표현하는 단어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간혹 어떤 분들이 옆에 계시는 분이 와인을 같이 테이스팅을 하세요. 근데 나는 뭐 탄닌도 그렇지만 정향도 나고 버섯향도 나고 막 이런 향이 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막 말씀하면 갑자기 되게 막 위축이 되시거든요. 진짜 뭐 단어 뭐라고 얘기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와인도 음식이에요. 그래서 맛이 있고 맛이 없고
두 가지로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 저를 말씀하실 때 제가 김치를 못 먹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김치를 못 먹는 것보다 사실은 폭넓게 제가 살아있는 고춧가루가 친하지가 않습니다. 살아있는 고춧가루를 아예 안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무슨 오이 냉채, 그 무생채 아예 안 먹고요. 사실은 그 비빔밥 먹을 때도 고추장 거의 잘 안 넣고 그냥 비벼서 먹거든요. 너무 새로운 종족을 보신 것 같은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되게 괴로워해요. 어쩔 수 없어요. 뭐 저는 그거에 너무 왜냐면 제가 그 고춧가루가 소화가 잘 안 돼서 그걸 먹으면 이제 이렇게 막 어릴 때 너무 토를 많이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예 안 먹기 시작하니까 아예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짜장면 먹을 때 단무지도 잘 안 먹고 그 라면 먹을 때 그 김치와의 조화가 있다면서요. 그 조화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게 입맛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대표님들도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계신 김현 대표님, 뭐 신현 대표님, 그 다음에 이태규 대표님 다 입맛이 다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맛있다고 했을 때 대표님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그냥 나하고 맞는 와인 그리고 내 입에 맞는 와인 그걸로 잘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저희 매장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희는 만약에 이게 지금 내추럴 크리스탈 물인데 이게 맛있었으면 요것만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와인이 요물인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은 와인을 한 박스를 사요. 그래서 여기 계신 대표님도 6분께 나눠드려요. 1년 있다 만나. 그래서 똑같이 와인을 열어요. 그러면 와인이 똑같은 와인과 똑같은 맛이 나야 되잖아요. 맛이 달라요. 왜냐하면 보관을 어떻게 했느냐, 얘를 어떻게 다뤘느냐, 그리고 누구랑 먹었느냐, 어디서 먹었느냐, 내 기분이 좋았냐 나빴냐 이거에 따라서 맛이 다 달라지는 게 바로 와인입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좋아하시는 스타일을 좀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대표님처럼 좀 진한 거요, 아니면 뜰분 거요, 뭐 이렇게 차라리 기억을 해두시는 게, 그리고 산도가 높은 화이트 와인이요, 아니면 저는 좀 무거운 화이트 와인이요,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는 게 훨씬 더 와인을 고르실 때 더 수월하게 잘 고르실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서 구세계 국가와 신세계 국가애들이 좀 이렇게 자존심 때문에 신세계 국가애들은 다 모든 정보를 주지만 구세계 국가애들은 정보를 잘 안 줘요. 그래서 그 정보를 저희가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와인은 맛있다, 맛없다 이 딱 두 글자로 줄여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국가별 등급제도예요. 자, 이 국가별 등급제도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와인을 잘 만들면 높은 등급을 주고 와인을 못 만들면 낮은 등급을 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대로 와인을 잘 만들면 등급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이탈리아의 DOC G의 이 G는 가버먼트와 개런티의 G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품질을 보증해준다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얘네들이 어떻게 와인병에 써있냐면 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풀어져서 써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와인 수입국인가요? 생산국인가요? 수입국이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등급의 와인들은 잘 수입이 안 해요. 왜냐면 우리는 좋은 와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낮에 있는 밑에 있는 등급을 수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위에 있는 빨간 박스에 있는 와인들이 대부분 다 수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여기 가운데에 있는 애가 원래는 O인데 앞에 페이지에 O로 돼 있었는데 왜 얘는 갑자기 P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O는 약자의 O는 오리진이에요. 즉 원산지가 어딘지를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뿔리니 몽라쉐라고 하는 데가 이제 이 지역의 이름인데요. 자, 요게 만약에 이 뿔리니 몽라쉐를 우리나라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배동에 있는 포도밭에서 수확을 해서 그 방배동에서 생산된 포도로 와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A, 방배동, C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방배동, 서초동, 양재동에서 생산된 포도를 조금씩 갖고 와서 썼어요. 그러면 뭐라고 표기해야 될까요? 얘네 세 개의 동이 다 포함되는 구가 서초구죠. 그러면 A, 서초구, C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서초구, C라고 표기된 와인이 좋을까요? A, 방배동, C라고 표기된 와인이 좋을까요? 방배동이라고 표기된 와인이 좋은 거죠.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좀 지도를 보시고 내가 좋아하는 지역을 좀 찾아보시면 훨씬 더 대표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와인을 잘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탈리아 와인은 조금 더 수월해요.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아까 이탈리아 와인 보시면 DOC, G와 DOC가 있는데, 요 밑에 있는 요 두 개에 해당하는 애들은요, 병목에 띠를 붙여놨어요. 자, 띠를 어떻게 붙여놨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띠가 붙여져 있어요. 자, 저렇게 띠가 붙어 있으면 DOC 내지는 DOC-G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런데 얘네들은 왜 또 띠를 붙였냐? 원래 프랑스 애들은 방금 전에 보여드린 등급을 1855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케팅에 잘 썼어. 근데 이탈리아 애들은 굳이 내가 그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만들다가 소비자한테 이 와인 참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말이 없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프랑스 애들 거를 보고 따라서 등급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좀 차별화를 두고 싶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저 띠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보시면 수탁 마크가 하나 보이시죠? 자, 이 마크는 뭐냐면 옆에 설명에 있는 뜻을 보시면 끼안티 클라시코라고 되어 있는데요. 끼안티는 지역의 이름, 그 다음에 클라시코는 끼안티 중에서 제일 좋은 포도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끼안티 클라시코라고 되어 있으면 끼안티 중에서도 제일 좋은 포도밭에서 수확한 포도로 만들면 끼안티 클라시코라고 써주는데 너무 글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검은 수탉으로 딱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친구분들하고 요즘에는 BYOB도 많이 하시니까 내가 음식을 준비할 테니 네가 와인을 사라. 나 와인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럼 핑크띠에 검은 수탉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띠가 붙어 있으니까 등급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검은 수탉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포도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탈리아 와인은 좀 다른 특별함이 있어요. 어떤 특별함이 있냐면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재료가 뭐죠? 우리 뭐 파스타 소스에도 쓰고 피자에도 올라오는데 토마토. 자, 토마토에는 산도가 엄청 많아요. 드셔보시면 산도 느껴지시잖아요. 토마토 자체에 산도가 많은데 이탈리아는 전역에 다 토마토가 재배가 돼요. 그 얘기는 이탈리아 전역은 다 산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즉 이탈리아 와인은 기본적으로 산도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이탈리아 와인을 적응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산도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탈리아 와인을 선물을 받으셨다. 레드 와인은 무조건 토마토 소스의 베이스가 들어간 음식하고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괜히 레드 와인이니까 나 스테이크 썰어야지 그래서 이태리 와인 오픈하시잖아요. 저 같은 거 제가 와인 음식 매칭 공부하고 이럴 때는 정말 중간에 많이 나갔어요. 못 먹겠어요. 매칭이 안 돼요. 아예. 그래서 그만큼 이탈리아 와인은 이탈리아 음식하고 가장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알아두시면 와인 구매할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 9세계 국가 와인. 신세계 국가는 이게 붙어있다라고 해서 뭔가의 특별한 스페셜함은 자기들이 자랑하려고 붙여놓은 거지 얘가 뭔가의 규제를 받지는 않거든요. 근데 특히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 세 나라 중에 리제르바가 붙어져 있으면 얘네들은 평균보다 오래 숙성. 자, 평균은 몇 개월? 15개월에서 18개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숙성은 36에서 60개월을 숙성하고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제르바가 붙으면 더 쌀까요? 비쌀까요? 훨씬 더 비싸요. 가격이 1.5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물을 받으셨는데 거기 리제르바 붙어있네? 그러면 주지 마시고 사장님이 드시면 돼요. 대표님이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제르바는 조금 더 스페셜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와인 병사진이고요. 자, 코르크. 아까 요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더니 위에가 다르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얘는 맞습니다. 얘는 코르크고요. 얘는 스크류캡이에요. 자, 스크류캡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인식이 잘못되셔가지고 스크류캡 와인은 다 저렴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특히 호주는 코르크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호주는 코르크를 막잖아요. 그럼 코르크 때문에 와인이 망가지는 경우가 100병 중에 10명이에요. 너무 비율이 높은 거죠. 그래서 아예 호주 와인에 20만원짜리도 스크류캡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스크류캡 같은 경우는 이 와인이 더 이상 숙성이 되더라도
별 와인에게 도움이 안 되겠다. 그럴 때에는 스크류캡 많이 막습니다. 그래서 스크류캡의 가장 큰 단점은 방정맞 따는 거죠. 소주병 따듯이 그냥 까면 되니까. 근데 이제 옆에 있는 거는 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 코르크 오픈하는 거 요즘 자동 코르크도 많이 사용을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인 거지 크게 이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자, 이 코르크의 구조를 좀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벌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와인 보관할 때 세워두세요, 눕혀주세요? 눕혀두세요. 자, 눕혀두는 이유가 뭘까요? 코르크를 적셔서 이게 나무의 재질이기 때문에 나무의 껍질을 뭉쳐서 만드는 거거든요. 나무는 건조하면 벌어져요. 근데 얘가 촉촉하면 짱짱해지죠. 그래서 이 코르크를 축축하게 만들기 하기 위해서 눕혀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맨 처음에 와인샵 오픈하고 저희 매장에서 제일 비싼 게 와인 렉이거든요. 왜냐면 이 각도를 맞춰가지고 다 제작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대부분 와인샵들 가시면 다 세워져 있잖아요. 그럼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와인을 로테이션을 해서 눕히는지 안 눕히는지. 왜냐면 얘가 오랜 시간 세워져 있다 보면 코르크가 말라요. 그래서 만약에 와인을 오픈을 했는데 끼끼끼 하고 소리 나는 경우 있어요. 그런 애들은 코르크가 일단 건조해서 말라있다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얘가 벌어져서 뭔가의 냄새가 들어갔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코르크를 오픈했는데 코르크가 적셔져 있어요. 만약에 레드와인 같은 경우는 물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걔는 뭘까요? 걔는 와인이 끓었어요. 왜냐하면 와인이 딱 요만큼만 들어가 있거든요. 요만큼이 비어있잖아요. 근데 와인도 액체이기 때문에 얘가 어느 정도 일정 온도가 되면 끓어요. 근데 물은 끓어서 튕겨나가고 저희가 냄비에 뚜껑을 열수록 얘는 뚜껑을 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코르크를 밀고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에코 시대라고 해가지고 위에 있는 이 캡슐도 굉장히 가격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캡슐도. 그래서 이 캡슐이 안 씌워져 있고 그냥 코르크만 막혀있는 와인들이 많이 판매가 돼요. 얼마 전에 저희 매장에서 와인을 구매하신 고객님인데 똑같은 와인을 또 사겠다고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왜 너무 맛있으셨어요? 또 선물하시려고 했더니 사장님 그게 아니면 제가 트렁크에 놔뒀더니 얘가 폭발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같은 날씨에 트렁크에 와인 넣고 3시간만 다니시면 무조건 와인 다 끓어서 넘쳐요. 그리고 그거를 장기간 더 방치를 해두시면 아예 캡슐 뚫고 나와서 와인이 아예 다 터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와인은 가급적이면 만약에 좀 장시간 움직인다고 하실 때 트렁크 말고 앞자리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 코르크는 저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저희 와인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디켄터라고 하는 거는요. 와인이 너무 타닌이 좀 타닌이 와인 좋아가지고 아, 네. 있어요. 와인은 제가 준비했어요. 그리고 우리 고객님 좋아하시는 달달한 거? 근데 요것도 당도가 원래 단 거보다 좀 덜 달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요거 약간 고추 바사삭 치킨하고 많이 먹는 와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요 와인 회사가 대구가 본사인데 대구 클럽에서 그렇게 많이 팔리는 와인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 디켄터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말하냐면 와인을 오픈을 하셨는데 와인을 드시려고 열었는데 너무 타닌이 세. 그러면 와인을 다른 용기에 옮기는 과정을 저희가 디켄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와인을 따랐더니 침전물이 너무 많아요. 그럼 침전물만 걸러내고 깨끗한 와인으로 드시고 싶으실 때 하는 게 바로 디켄터, 디켄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해당하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와인을 보관하는 조건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와인은 어떻게 보관하시는 게 좋을까요? 제가 놀랐어요. 자, 와인 오픈할 때 소리 안 나게 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따면 될까요? 밑에 병을 돌리시죠. 코르크 밑에 잡기를 잡고 병을 돌리시면 소리 안 나게. 그래서 저희가 뭐 친구들이나 이렇게 계실 땐 괜찮지만 만약에 좀 서비스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조금 바이어들 만나는 자리에서는 소리 안 나게 병을 돌리시면 돼요. 네. 네, 병을 돌리시면 돼요.
자, 지금 받으시는 와인은 모스카토라고 하는 포도 품종이고요. 모스카토는 기본적으로 복숭아 향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101명이 맛있다고 하는 포도 품종 중에 하나가 모스카토, 한 명은 저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특별한 날 아니고는 모스카토를 잘 안 먹긴 하는데 일단은 모스카토로 생산된 와인이고요. 그 다음에 와인을 보관하실 때 이 4가지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온도, 습도, 햇빛 진도. 아까 와인 보관할 때 와인 냉장고에 보관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와인 냉장고와 우리가 집에서 쓰는 디우스 양문형 냉장고의 차이점. 진동이 없어요. 그래서 와인셀러는 진동이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고가입니다. 저희가 진동이 있는 이유는 쿨러, 즉 차갑게 만들어줘서 열기를 빼주는 거잖아요. 근데 와인셀러는 그런 진동 없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가격이 고가인데 그러면 좀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 진동이 와인한테 무슨 영향 준다고? 와인은 거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진동력을 이렇게 계속 흔들려요. 그러면서 분해가 돼요. 그래서 와인이 맛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입사들이 와인을 수입하잖아요. 바로 시장에 내놓지 않습니다. 안정화를 거쳐요. 안정화 기간이 최소 3주, 길면은 3개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창고 비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빨리 돈 벌고 싶어. 그러면 그냥 바로 풀어요. 근데 와인 맛이 이상해. 그럼 평가가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안정화라고 하는 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햇볕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햇볕 없는 데다가 보관을 하시면 되고요. 자, 온도는 어떻게 해서 드시는 게 제일 맛있을까요? 지금 사실 여기 강의실이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 와인을 가져올 때 제가 보냉백에 가지고 오긴 했는데 아마 조금 좀 미지근해지긴 하셨을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레드 와인보다 화이트 와인이 알코올 도수가 낮아요. 그래서 화이트 와인은 더 차갑게 드시는 게 좋고 레드 와인은 상온에서 드시면 되는데 레드 와인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레드 와인을 냉장고에 보관해서 차가운 상태로 드시잖아요. 그럼 탄닌 맛밖에 안 나요. 향이 안 나요. 그리고 화이트 와인을 냉장고가 아니라 상온에 있던 걸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알코올만 느껴지세요. 그래서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술집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와인 어떻게 보관했는지 보면은 여기서 와인 먹어야겠다, 먹지 말아야겠다. 보관해놓은 거 보면 답이 빡 나옵니다. 냉장고 안에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다 들어있다. 거기 있는 사장님은 와인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얘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와인 보관을 어떻게 하셨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비싼 돈 내고 드시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는 그냥 이슬이 그냥 드시고 집에 가서 좋은 와인을 드시면 됩니다. 네, 자 와인을 받으실 때 저희가 먼저 기울여서 색깔을 한번 보실게요. 자 저희가 색깔을 보는 거는 자 우리 좀 이태규 사장님 이렇게 색깔 보시는데 색깔 보실 때는 입구가 바깥으로 오래되잖아요. 그러면은 벽돌색으로 향 무슨 향 나세요? 자, 향 맡으실 때 코 넣고 쉽게 심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콧물 떨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할 정도로 코를 깊게 넣으시고 심호흡으로 쉽게 쉬시면 돼요. 자, 지금은 아직은 그냥 자,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자, 이 과정을 저희가 스월링이라고 하거든요. 자, 스월링을 하면 이 와인이 산소랑 만나면서 갖고 있는 더 향기 분자가 올라와요. 자, 그 다음에 향 다시 한번 맡아보세요. 좀 전 거보다 과실량이 조금 더 많이 풍부해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와인은 그냥 평범하게 저희가 드시는 와인이기 때문에 향기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특히 레드 와인이나 그 다음에 고가의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이 변화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스와링을 해서 향을 느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네, 모스카토이지만 그렇게 많이 달지 않죠. 네, 그리고 그냥 질리지 않게 드실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스카토도 만약에 지금 이 모스카토는 다른 모스카토랑 특징이 있어요. 얘는 알코올 도수가 9도예요. 근데 원래 모스카토는 5.5도에서 높으면 6도거든요. 그래서 당도가 높으면 알코올이 많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온도에서
만약에 레드하고 화이트 와인을 동시에 보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셀러에 온도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때는 온도를 약간 레드 와인보다 조금 차갑게 더 많이 나고 풍부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이 바로 와인을 보관하는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 있으세요? 질문? 네. 아까 디켄터 네. 지금 이 수는 다른. 네, 달라요. 디켄팅은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 거예요. 와인 전체를. 와인 한 병을 아까 보시는 용기에 옮겨 담는 게 디켄팅이고요. 그 디켄팅을 하는 도구를 디켄터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와인 맛이 캠핑하는 거랑 이쪽에 카레랑 거랑. 디켄팅을 하면은 더 많이 달라져요. 더 훨씬 더 풍부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더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디켄터 두 개의 차이점 보이세요? 모양이 달라요. 얘하고 모양이 다른데 얘는 예뻐 보이려고 미간상 모양이 다른 게 아니라 용도가 다릅니다. 사실은 용도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디켄터의 원래의 목적은 침전물을 걸러내고 먹기 위한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오래된 와인들을 보통 디켄팅을 많이 해요. 오래됐다고 하는 건 기준이 30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0년 된 애들 바로 세워서 디켄팅 하시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10년 정도, 30년 정도는 디켄팅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집에 보관하시는 와인 중에 빈티지가 10년이 넘어갔다. 그런 애들은 드시려면 적어도 하루 정도는 세워두셔야 돼요. 그래야 침전물이 밑으로 가라앉아서 제 글라스에 침전물이 따라오지 않거든요. 근데 가끔 침전물 따라올 때 있어요. 괜찮아요. 걔네들이 다 주석산이라고 하는 산성분이기 때문에 거의 맛이 없어요. 그냥 맹탕이에요. 근데 이제 보기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러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좀 오래된 와인인 경우에는 산소를 빨리 만나면 금방 산화돼요. 그래서 표면적이 좀 좋은 데에다가 오래된 와인을 디켄팅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표면적이 되게 넓죠. 이 넓은 아이들은 타닌이 세서 빨리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그때 이렇게 생긴 디켄터에다가 활용을 하시면 좀 더 부드럽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들마다 제가 지지난주도 테이스팅을 할 때 디켄터를 사용해서 그렇게 와인을 옮겨 담았어요. 그리고 2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래도 와인이 안 열려요. 그런 애들은 굉장히 단단한 아이들이라서 그런 경우에는 거의 한 이틀 정도로 저렇게 병에 담아놔요. 그래야지만 와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많이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와인은 오늘 마셨을 때, 어제 마셨을 때, 그리고 다음 주에 마셨을 때 다 계속 다르게 보여주고 누구랑 마셨을 때, 그리고 기분이 좋냐 안 좋냐 이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반드시 좀 기분 좋은 느낌으로 좋은 음식 같이 즐겨주시면 됩니다. 네.